안녕하세요, 오코입니다. 이번 여행은 충청남도 보령에 다녀왔어요. 처음에 우연히 스카이바이크를 알게 되어 보령 여행을 계획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가볼 만한 곳도 많고 추천드릴 맛집도 많더라고요. 특히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보령. 떠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떠나보겠습니다. 바다 위를 달리는 레일바이크가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입니다. 스카이바이크는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하고 현장에서만 티켓을 발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전 11시에 도착했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대기표를 받고 있더라고요. 제일 빠른 탑승 시간이 2시간 뒤였지만 저는 여유롭게 오후 4시 30분으로 예약을 하고 다른 곳을 먼저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간단히 스카이바이크 예약과 탑승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탑승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지만 대기번호는 9시 30분부터 배부가 됩니다. 당일 티켓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스카이바이크를 꼭 타고 싶다면 저처럼 가장 먼저 방문해서 원하는 시간으로 예약 후 일정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른 곳을 둘러보고 4시 30분에 맞춰 다시 스카이바이크를 타러 가볼게요. 섬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한국식 정원으로 꾸며져 있어 독특하고 아름다운 죽도 상하원에 다녀왔습니다. 상하원은 상시 개방되는 곳이 아니고 4월부터 11월까지 금, 토, 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에만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 계획하실 때 꼭 미리 날짜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입장료는 7,000원이며 입장 후에는 방문객 센터에서 떡과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떡이 정말 맛있었어요. 상하원은 천장이 있는 독특한 데크길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길을 따라 걸으며 섬의 자연 풍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림과 조각 등 볼거리들이 가득했어요. 자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걸으며 눈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휴식 공간도 잘 마련이 돼 있어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쉬어갈 수도 있었어요. 특히 해변을 보며 앉아있으니 바람도 시원하고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더라고요. 상하원은 걷기 좋은 길과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서 여유롭게 산책하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보령에 오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령에서 정말 기대했던 맛집 명복식당에 다녀왔습니다. 명복식당은 방송에도 소개된 적이 있고 대표님의 요리 경연대회 수상 경력도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기대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식당 건물은 산속에 있는 시골집 같은 정감 있는 분위기였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건 조금 불편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는 곱창전골과 갑오징어 불고기인데요. 곱창전골은 조리 시간이 30분 정도 걸려서 미리 주문하고 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오징어 불고기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드디어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독특하게 땅콩과 아몬드가 뿌려져 있었고요. 한입 먹어보니 평소에 먹던 오징어 볶음과는 전혀 다른 맛이 났습니다. 특제 소스를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볶음 요리 특유의 불맛이 매콤하면서도 달달하게 어우러져서 자꾸 손이 가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오징어가 정말 통통하고 부드러워서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밑반찬도 너무 맛있었는데요. 특히 겉절이와 동치미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부르지만 후식 볶음밥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갑오징어 불고기를 먹고 남은 양념에 볶음밥을 해주시는데 특제 양념이 맛있으니 볶음밥 역시 맛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먹으면서 내일 다시 와서 곱창전골도 먹을까 진지하게 고민했었어요. 보령에 오신다면 명복식당 강력 추천드립니다. 탄강을 개조하여 만든 빈티지 느낌의 카페 갱스커피에 방문했습니다. 서해에도 강산이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어요. 주차를 하고 나서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보이는 뷰가 너무 멋져서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있던 강아지가 너무 귀여웠어요. 바위 위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순간 사자인 줄 알았네요. 카페로 들어가는 길에 징검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포토존입니다. 다들 여기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갱스커피는 블루리본 1개를 5번이나 받았다고 해요. 블루리본을 받은 카페라니 기대가 되네요. 내부는 평범한 카페처럼 보였으나 여기 뷰가 정말 미쳤습니다. 뷰가 너무 아름다워서 멍하니 바라보며 잠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2층에는 스튜디오가 있어서 여행 중 기념사진을 원하는 분들은 사진 촬영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멋진 풍경과 이색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갱스커피. 보령에 오신다면 꼭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전에 예약해두었던 스카이바이크 시간이 되어 다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에 방문했습니다. 스카이바이크는 바다 위를 달리는 레일바이크로 이름 그대로 레일이 공중에 떠 있어서 다른 레일바이크와는 또 다른 스릴과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출발해 볼게요. 중간에 오르막길 구간은 자동으로 움직여서 전혀 힘들지 않았고 각 레일바이크마다 우산이 있어서 해를 가리며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어요. 이렇게 왕복 40분 정도 탑승 후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릴과 함께 바다 위를 달리며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스카이레일바이크 강력 추천드립니다. 대천해수욕장에 새로 오픈한 하운드 호텔에 다녀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전동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바다뷰가 펼쳐지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우드 앤 화이트 톤으로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고 층고가 높아 방이 넓고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침대는 시몬스 침대라 편안했고 TV가 너무 커서 살펴봤더니 무려 75인치 삼성 TV였습니다. 게다가 객실마다 커피 머신과 캡슐이 준비되어 있어서 커피 한 잔 내려서 테라스에서 멋진 노을을 보며 커피 한 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화장실은 넓고 깔끔했으며 예쁜 욕조도 있었습니다. 어메니티도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하운드 호텔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주차장이었습니다. 건물 뒤로 야외 주차장이 있긴 한데 객실 수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이라 도로에 갓길 주차를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1박 요금은 약 12만원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가격에 이 정도 시설이라면 정말 가성비가 좋은 호텔이라고 느꼈습니다. 주차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깔끔한 인테리어와 편안한 시몬스 침대, 그리고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테라스까지 정말 만족스러운 1박이었어요. 대천해수욕장에서 숙소를 찾고 계신다면 하운드 호텔 추천드립니다. 치즈가 듬뿍 올라간 조개구이를 먹을 수 있는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 맛집 성과 섬 사이에 방문했습니다. 숙박했던 하운드 호텔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요. 주문은 키오스크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모듬 조개구이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곳은 조개구이를 조금 독특하게 구워 먹는 걸로 유명한데요. 조개구이를 우선 불판에 살짝 구워서 껍질과 분리가 되면 은박 도시락통에 치즈와 함께 다 부어 끓여 먹으면 됩니다. 치즈와 조개가 어우러지니 마치 파스타 맛도 나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이게 조개구이가 맞나 싶어 그냥 구워서 초장에도 찍어 먹어봤는데 특제 소스에 끓인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외의 장점은 조개가 전혀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식으로 해물라면을 주문했는데 오징어와 조개 등 해물이 푸짐하게 들어있었지만 신기하게 해물 맛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라면 맛이었어요. 이럴 수 있나 싶었지만 그래도 라면이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오신다면 독특하게 조개구이를 즐길 수 있는 섬과 섬 사이 추천드립니다. 이게 모둠이었지? 조개구이를 먹고 대천해수욕장을 걸으며 보령여행 1일차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사골수제비 맛집 김간해에 다녀왔습니다. 가게는 시골집 같은 아늑한 분위기였고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빠짐없이 블루리본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은 곳이라 보장된 맛집일 거라 생각해 방문했습니다. 저는 사골수제비 2인분을 주문했는데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 딱 간이 잘 된 떡국 맛이었습니다. 반찬으로 나온 장아찌와 김치와 함께 먹으니 맛이 정말 2배로 살아났어요. 전체적으로 정갈하고 깔끔한 끼니를 즐길 수 있었고 수제비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선 최고의 정자 정보정이 있는 보령 충청수영성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서해로 침입하는 왜적을 막기 위해 지어진 성곽이라고 해요. 정보정까지 올라가는 둘레길은 뷰도 정말 예쁘고 걷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중간중간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도 많이 있었습니다. 약 5분 정도 오르다 보면 정보정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바다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항구에 떠있는 어선들을 보고 있으면 어딘가 정겹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뷰였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경치가 너무 예뻐서 정자에 앉아 잠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보령에 오신다면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풍경도 멋진 충청수영성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유제품이 맛있는 걸로 유명한 카페 우유창고에 다녀왔습니다.
카페는 커다란 창고처럼 생겼고 내부에는 다양한 굿즈와 유제품들을 판매 중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라떼, 플레인 요거트 스무디, 그리고 앙빵과 소금빵을 주문했어요. 음료는 진한 우유향이 고소하게 올라와 너무 맛있었습니다. 우유가 신선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빵들도 진짜 맛있었는데 앙금이 가득 들어간 앙빵도 너무 맛있었지만 소금빵이 겉바속촉으로 진짜 맛있었습니다. 최근 먹은 소금빵 중 제일 맛있었어요. 카페 내부 인테리어는 이런 느낌으로 젖소들이 살던 외양간을 리모델링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유 창고에서는 우유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는데요. 아이스크림 만들기, 버터 만들기 등 우유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체험은 시간별로 나눠져 있어 원하시는 체험을 온라인에서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따로 예약을 하지 못해 체험장에서 간단히 사진 몇 장만 찍고 돌아왔습니다. 보령에 오신다면 재미있는 체험과 빵과 유제품이 맛있는 우유창고 추천드립니다. 여보 이거 봐봐, 유통기한 너무 많이 지났다 그치? 2016년도에 끝났어. 이렇게 우유창고를 마지막으로 보령 1박 2일 여행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여행지가 너무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좋았던 여행지 베스트 3를 뽑아볼게요. 3위는 갱스커피입니다. 탄광 건물을 개조해 빈티지한 느낌의 건물과 멋진 뷰가 너무 좋았어요. 2위는 명복식당입니다. 특제 소스로 만든 갑오징어 불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서 계속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시그니처 메뉴인 곱창 전골이 너무 궁금해서 조만간 또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대망의 1위는 보령 충청 수영성입니다. 정보정에서 바라보는 항구뷰가 약간 이국적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 너무 좋았습니다. 보령 오신다면 꼭 들려서 정보정에서 멋진 뷰를 바라보며 힐링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또 다른 여행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양한 여행 정보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